두 번째 영상입니다. 301쪽 맨 위에서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말 그대로 소방시설공사, 소방기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오늘 배울 내용은 소방관이라기보다는 소방공무원이 된다는 것보다는 소방 영역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 필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솔직히 소방시설이 아닌 게 없죠. 웬만큼 큰 건물, 그 다음에 학교에 제가 분명히 소화기 설명드렸을 거고, 웬만큼 큰 건물에는 소방시설이 없는 게 없으니까요. 사실상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모든 소방시설이 전부 다 이 법률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그 다음에 법령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하나에 다 몰아서 설명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302쪽의 네모칸입니다. 소방시설업이란 다음의 것이다. 소방시설 설계. 자, 이거는 이제 설계 도면을 그리거나 이럴 때 관련된 거고요. 소방시설 공사. 자, 소방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덧붙여서 더 만들거나 이런 것들, 정비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소방공사 감리. 자, 감리는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 공사가 잘 되는지 아닌지 감독하는 거요. 자, 근데 누구를 대신해서요? 발주자. 그 공사를 의뢰한 사람을 대신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감리입니다. 자, 난 방염 처리. 자, 불이 안 붙게 하기 위해서 방염을 하죠. 거기에 관련된 그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302쪽에 5번 발주자란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방염을 소방시설 업자에게 도급, 일을 맡기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발주는 일을 하여튼 맡기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이 건물을 지어 주십시오 라고 계약을 의뢰하는 사람이 발주자예요. 당연히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사람과 적합한 사람과 계약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법률 같은 경우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떠한 그 자격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는 사람이 소방시설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소방시설업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기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발주자는 여러 소방시설 업체를 고르고 계약을 할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법률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민법이에요. 또는 상법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배우는 영역은 철저하게 그 공법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소방시설이 일반적인 그 어떤 다른 시설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안전이 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방시설 사업을 해야 되는 거야까지 정부가 정해주는 거지. 자, 너는 이거야. 너는 이 사람하고 계약해. 너는 이 사람하고 계약해.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계약은 계약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방시설업을 하시든지 발주자가 되든지 잘 협상하고 영업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은 아마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인간관계가 진짜 중요한 거다 라는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아니, 어차피 내가 아무리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해도 가만히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최선의 노력,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홍보를 한다든가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열심히 다른 사람하고 협력해서 협업을 한다든가 그래야 이제 나의 존재가 알려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정말 모릅니다. 자,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벗어난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우리가 수업 그 강의 자료로는 3번까지 발주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요. 좀 많이 넘어갑니다. 309쪽에 날짜가 또 나오니까요. 방염 처리 능력 평가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염 처리업을 등록한 자는 방염 처리 능력을 평가를 받으려면 매년 2월 15일까지 협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항상 준비가 돼 있죠. 이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오늘 배우는 얘기는 오늘 배우는 얘기도 중요한데 그 전 단계 얘기가 중요하죠. 어떤 거요?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일단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금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지난주 영상에도 나왔지만 팀을 이루어야 돼. 단위라고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팀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개인 사업자라기보다는 법인 사업자고, 법인이라는 것은 등기를 완료해야만 법인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개인, 자연인, 민법에서 말하는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인이라고 하죠. 자, 뭐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 있죠. 학교 법인이요. 학교의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운영을 하는 거죠. 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좀 있죠. 뭐 사무실도 정해져야 되고 일을 할 공간이 정해져야 되죠. 나 혼자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팀을 이룬다고 하면은 여러 명의 사람을 고용하고 급여를 줄 생각을 해야 되죠.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다 돼야 소방시설에 관련된 업체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 소방에 관련된 법률보다도 민법에 대한 얘기가 훨씬 먼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필요하다면 상법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그 오늘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과서 정도에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뭐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이상이 없을 겁니다. 다만 현실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좀 많이 넘어갑니다. 자, 어디냐면요. 그 321쪽에요. 네모칸이 나와요. 그 뒤에 323쪽에도 네모칸이 나오고요. 324쪽 네모칸, 325쪽 네모칸, 326쪽 네모칸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거를 외우는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 표를 보면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전문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일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거, 일반 이렇게 두 가지로 업종이 구분이 돼요. 자, 전문 소방시설, 일반 소방시설이라고 구분이 되고, 또 전문 소방공사 감리, 일반 소방공사 감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방염 처리업 같은 경우는 섬유, 합성수지, 합판 목재, 우리가 뭐 집에 인테리어 할 때 여러 가지 재료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326쪽에는 소방기술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그리고 자격수첩을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들까지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 구분에 따라서 반드시 사람을 고용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약이 안 될 거예요. 또는 계약을 하더라도 나중에 큰 벌칙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323쪽에 그 표를 보면 자본금이라는 게 있죠. 자, 법인 1억 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에 1억 원 이상. 지금 근 1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고요. 물론 뭐 사업을 해서 많은 이윤을 벌면 이 이상 된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완전히 밑바닥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경우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분에 따라서 사람을 고용하고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규정을 자세히 보면은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배치를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느낌이 오실 거예요. 특히 326쪽 같이 특급 기술자가 왜 필요하고 고급 기술자가 왜 필요한지는 면접 같은 걸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326쪽의 이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기술자를 뽑을 때도 특급 기술자냐 고급 기술자냐가 연봉이 다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뭐 시청이나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좀 이게 앞에 메인 화면이 좀 바뀌잖아요. 이런 거 이제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자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보 홈페이지는요. 그걸 다 관리하려다 보면은 이제 특급 기술자가 한 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기술자 또는 중급 기술자가 또 이제 부가적으로 더 필요한데, 이런 그 기술자에 대한 그 기준이 의외로 굉장히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정도를 아시면 되고요. 337쪽에 행정처분이 또 나와요. 굉장히 그 보기만 해도 저 같은 사람들은 섬뜩한 내용들이죠. 등록 취소,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자, 이런 것들이 338쪽의 네모칸까지 쭉 있어요. 자, 이 쭉 있는데, 지금 337쪽에 맨 위에 보면 상법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땐 이게 좀 잘못 기록된 걸 수도 있는데, 어차피 책에 그냥 상법이란 단어가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방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기 전에 민법이 먼저고요. 법인 설립 같은 건 철저히 민법입니다. 그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게 상법이에요. 자, 상법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우리가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라는 거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동네에 웬만큼 큰 기업은 전부 다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상법의 가장 큰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민법, 상법, 여기에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제 소방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정말 소방시설 쪽이나 이런 그 업체에 나는 정말 관심이 있고, 소방 영역, 안전, 재난에서 나는 돈을 벌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 개인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개인의 자격.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제가 자격증들 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간이 될 때 또 말씀드릴게요. 강의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격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